당신의 삶에서 여행이 사라진 자리, 무엇이 채워졌나요? 이제 다시 여행의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다시 여행, 인천공항 오네요.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소영입니다. 다시 여행, 인천공항 오네요. 여행 좀 해봤다는 사람들도 버킷리스트 같은 여행입니다. 지구 반대편 여행을 얘기해 주실 임경선 작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작가님은 상파울루에서 생활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중학교 3년 네. 여기서 다녔습니다. 상파울루는 그러면 어떤 의미인가요, 작가님께? 저희 사춘기 시절을 보냈던 즐겁게 살았던 네. 시대였어요. 네. 저희가 이 상파울루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귀로 먼저 지구 반대편 여행 떠나보겠습니다. 통화하고 톡하고 사진 찍고 가끔 계좌 이체도 하고 기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휴대폰이지만 내 휴대폰에도 여행의 낭만이 숨어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날씨. 당신의 휴대폰 날씨에는 몇 개의 도시가 추가되어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여행을 다녀온 후에 미처 못 지운 곳도 있고 어느 여행 프로그램에 나와서 검색해 본 곳도 있고 언젠가 가려고 추가해 놓은 남미의 도시까지. 가끔 그곳을 열어보면 프라하는 밤이고 레이캬비크는 서늘하고 방콕은 비가 오네요. 내가 가고 싶은 그곳의 오늘 날씨는 어떤가요? 오늘도 나는 다시 여행 중입니다. 네, 여행지의 날씨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네. 지금 저희 둘 다 휴대폰 날씨에 몇 개가 추가되어 있는지 볼까요? 몇 개가 있으세요? 저는 지금 6개가 있네요. 저는 당연히 서울밖에 없을 줄 알았는데 네. 너무나 게을렀던 나머지 신혼여행지의 날씨 같은 게 너무했어요. 너무 심했네요. 지금 누구나 꿈꾸는 여행의 버킷리스트들이 있거든요. 작가님에게도 여행 버킷리스트가 있으셨나요? 그때 한 군데 정도 가고 싶은 게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지금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스코틀랜드의 네. 그 제가 타탄 체크무늬를 굉장히 네네네. 좋아해서 네. 그 체크무늬의 그 기원을 찾아서 연구하러 가는. 네. 아니 어떤 분이 상파울루에 다녀오셔서 여행기를 보니까 상파울루, 브라질 이런 단어를 듣고 열대 우림을 생각하면서 아마존 가신 걸로. 네. 갔다. 근데 왕복 6차선의 도시더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임경선 작가님이 상파울루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상파울루는 남미 최대의 도시예요. 최대의 네. 발전된 도시고 또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상파울루는 건축 기행하기 너무 좋은 도시예요. 오, 왜요? 고층 건물, 건축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는 도시고 오. 진짜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건축물만 네. 봐도 굉장히 우와. 근사한 건물도 많고요. 네.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건축에 또 일가견이 있군요. 네. 저는 브라질 하면 그냥 덥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에요. 의외로 안 지금 더워요. 방금 날씨 앱을 보니 한국이 제일 한국이 제일 덥더라고요. 더워요. 그래서 네. 되게 시원한가 봐요, 여기는. 네. 그리고 상파울루 가시면은 온 김에 다 치고 온다 이런 표현 하셨는데 네네. 남미는 가기 쉽지가 않기 네, 때문에 네. 간 김에 차 한 4시간 정도 타고 리오데자네이루 꼭 가는 거를 저는 강력 추천드립니다. 오. 리오데자네이루는 가볼만 하죠. 아, 그렇죠. 네. 정말 산이고 최고입니다. 뭐고 막 엄청난 경관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네. 상파울루에서 좀 봐야 되는 우리 스팟, 대표적인 스팟 뭐가 있을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뭐 세 광장, 뭐 네, 성벤투 수도원 뭐 이런 데 네네. 중에 한 군데 가고 가고. 그다음에 메르카도 무니시팔이라고 해서 중앙시장에 한번 가보고 오, 슈라스카리아라고 네. 그 아, 슈라스 고기 꼬치구이 네네네네. 그거 한번 꼭 드셔야 아, 고기 되고요. 먹어야죠. 네. 공원, 성당 이런 것 너무 좋지만 또 그 나라에 진짜 다녀왔다고 느끼려면 네. 또 그 나라의 뭐 시장이라든지 네. 그냥 길을 거닐어 보는 것 그런 네네. 게 참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장 그 이국적인 느낌을 느끼는 곳은 사실은 현지인들이 일상 속에서 생활하는 그 장소 속에 맞아요. 들어가는 게 가장 내가 다른 데 와 있구나. 나는 지금 다른 사람이구나라는 감흥을 느끼게 되는 것 그런 같아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상파울루 여행을 계획 중인 분들에게 이 얘기는 해주고 싶다 하는 게 있으실까요? 브라질 가 있는 동안에 네. 현지 라디오를 많이 들으시고요. 브라질 가요가 워낙 음악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음악과 오. 건축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네네. 큰 나라 특유의 네. 어떤 그 넉넉함 같은 게 아. 있어요. 뭔가 좀 다르다. 약간 스케일이. 오. 예, 그 느낌을 좀 그냥 두루두루 그냥 네. 아, 누비듯이
그랬던 다녔으면 것 좋겠습니다. 같아요. 이 사람마다 각자 버킷리스트가 있겠지만 영국 BBC 방송에서 선정한 죽기 전 가봐야 할 세계 50대 여행지 이런 게 자주 뜨면은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생각이 들어요. 뭐 1위가 그랜드 캐년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제일 유명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고, 뭐 2위가 호주의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 3위가 올랜도 디즈니랜드 뭐 이렇게 있고, 14위가 뭐 페루의 마추픽추 이런 곳들이 주로 언급이 된다고 하는데, 죽기 전에 가보고 싶은 여행지가 있으실까요? 이 중에서는 저는 인도에 약간 가보고 싶어요. 제가 인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네. 약간 쉽게 갈 수가 그렇죠. 없다는 느낌이 네. 있어서 네. 맞아요. 조심스럽게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행을 마무리하기 전에 나는 이 사람과 여행을 갈 수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취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항공편 선택 기준 1번 저렴하게만 갈 수 있다면 직항이 아니라도 괜찮다. 2번 금쪽 같은 휴가 환승하면서 시간을 날릴 순 없다. 무조건 직항. 전 직항입니다. 2번이요? 네. 저는 약간 1번입니다. 오, 제가 그래요? 직항을 가는 게 좋지만 네. 제가 신혼여행 갈 때 직항 티켓이 없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가지 말고 다음에 갈까 하다가 그냥 경유해서라도 가겠다 네네. 그랬는데 그때 뭘 해도 좋을 때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냥 비행기에서의 시간을 그렇게 안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럼 그렇죠. 네, 그러니까 비행기에서 좀 한 번 더 타도 네. 비행기 타는 것 자체를 좋아하고 네. 또 경유지 공항 한 바퀴 도는 것도 재밌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번을 골랐지만 직항이면 좋죠. 직항이면 좋죠. 네, 다시 여행 인천공항 오네요. 지구 반대편 상파울루 여행 여기까지입니다. 임병선 작가님 오늘 어떠셨나요? 땅을 바로 파서 네, 땅을 끝까지 파서 상파울루까지 한번 내려가보고 싶습니다. 네. 파면 가까울 것 같은데 네. 다음 이 시간엔 김민철 작가님과 포르투갈 마르방으로 소도시 여행을 떠나볼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소영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여행 중.